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MP 머티리얼즈라는 한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어떤 회사가 잘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토류라는 이 전략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 기술 패권 다툼,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한 훨씬 더 큰 그림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왜 하필 이 회사를 콕 집어서 선택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월스트리트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MP 머티리얼스라는 광산 기업의 주가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다들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한 투기 열풍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글로벌 경제의 판을 뒤흔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시작된 신호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광산회사 하나가 어떻게 갑자기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이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단순히 주식시장을 보는 걸 넘어서 지금 세계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요, 먼저 주가 급등이라는 현상에서 출발해서 그 배경에 있는 히토류 대치 상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왜 MP 머티리얼즈가 미국의 선택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시장의 반응과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더 큰 그림, 즉 새로운 경제 전략의 변화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스케일을 키워서 이 주가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 바로 히토류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히토류, 이게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히토류는 주기율표에 있는 17개 금속 원소를 말하는데요. 이름에 히자가 들어가서 엄청 희귀할 것 같지만 사실 지구에 그렇게 드문 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경제적으로 의미 있을 만큼 캐내고 또 분리해서 정제하는 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고요?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부터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터빈, 심지어 F-35 전투기의 정밀 레이더나 미사일 유도 장치까지 사실상 현대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는 전부 이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자 21세기 산업의 쌀 같은 존재인 거죠. 여기서 진짜로 주목해야 할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9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 히토류 정제 능력의 90%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원광을 캐내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 정제 단계를 거의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아무리 자기 땅에서 히토류를 많이 캐내도 그걸 실제 제품에 쓸 수 있는 고순도 금속으로 만들려면 결국엔 중국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전략적 카드인 셈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 강력한 카드를 아주 영리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를 보면요, 이게 그냥 물량 좀 줄여보겠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전략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합니다. 첫째, 사마륨, 터뷴, 디스프로슘 같은 특전 금속들을 족집게처럼 콕 집어서 타격합니다. 이게 다 고성능 연구자석, 그러니까 군용 드론이나 전기차 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들이거든요. 둘째, 원자재뿐만 아니라 합금이나 연구자석 같은 중간재까지 통제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혹시 원료를 구하더라도 최종 부품을 못 만들게 아예 길목을 막아버리는 거죠. 셋째,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채굴이나 재련, 재활용 기술 자체의 수출까지 막아버립니다. 이건 뭐 다른 나라들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죠. 마지막으로 14나노 이하 반도체나 AI 연구개발처럼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정밀하게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에요.
과거의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썼던 것처럼 이제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원의 무기화. 이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이제 산업의 뿌리를 뒤흔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중국의 이렇게 강력한 공세에 맞서서 미국도 당연히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겠죠. 그리고 그 전략의 가장 중심에 바로 MP 머티리얼스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왜 이 회사가 미국의 선택받은 회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MP 머티리얼즈는 미국 땅 안에서 희토류를 캐는 광산, 마인부터 그걸 정제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품인 자석, 매그넷까지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회사라는 겁니다. 이걸 완전한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다른 회사들은 그냥 원광만 캐거나 일부 가공만 할 수 있었는데 MP 머티리얼즈는 중국의 도움 없이 미국 내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던 겁니다.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할 순 없겠죠. 미국의 대응은 정말 상상을 추월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미 국방부의 직접적인 지분 투자였습니다. 규모가 무려 4억 달러. 이건 그냥 보조금이나 대출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가 아예 이 회사의 주주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즉 MP 머티리얼즈의 성공이 이제 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선언한 것과 같아요. 국방부가 직접 이 회사를 국가적 자산으로 키워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런데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더 파격적이에요. 바로 10년간의 장기 구매 계약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희토류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때문에 가격이 널뛰게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중국이 경쟁사들을 죽이려고 일부러 희토류 가격을 폭락시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 국방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물건을 사주겠다고 약속해버리니까 MP 머티리얼즈는 시장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된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국가가 그냥 없애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치가 그야말로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킬로그램당 110달러라는 최저 가격 보장. 이건 사실상 가격 하한선을 국가가 정해준 거예요. 만약 시장 가격이 이보다 더 떨어져도 정부는 무조건 110달러에 사주겠다는 약속이니까요. 이 세 가지, 직접 투자, 장기 계약, 최저가 보장. 이건 MP 머티리얼즈를 둘러싼 모든 시장 리스크를 국가가 그냥 다 떠안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열광하고 주가가 폭등한 진짜 이유였던 거죠. 자, 이렇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게 된 MP 머티리얼즈.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장밋빛으로 보이는 전망 뒤에는 어떤 위험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이 새로운 현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투자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전에는요, 희토류 산업하면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중국 정부 말 한마디에 가격이 출렁이니까 아주 위험한 투자처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펼쳐진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기어들면서 이 정책 리스크가 오히려 정책 프리미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가격 안정을 보장해주고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회사를 지켜주고 심지어 이 회사를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이제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실적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라는 아주 강력한 뒷배, 이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잠재적인 역풍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주가는 아직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정책 발표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지만 나중에 실제 생산과 매출이라는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대로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에 부딪힐 실형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셋째, 중국과 달리 미국의 아주 까다로운 환경 규제도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가 과연 얼마나 강력하게 또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숲 전체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MP 머테리얼즈라는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거대한 변화. 이건 과연 미래의 글로벌 무역과 경제 질서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 이건 바로 새로운 경제 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의 블록화입니다. 이제는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처럼 동맹국이나 친구 국가들끼리만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 할 겁니다. 이게 바로 프렌드 쉐어링이죠.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 같은 핵심 산업은 이제 우리 편끼리만 공유하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R&D 군비 경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히토류를 통제하니까 오히려 히토류를 안 쓰려는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히토류를 안 쓰는 페라이트 자석 같은 개체제를 개발하거나 버려지는 제품에서 히토류를 다시 뽑아내는 재활용 기술이 폭발적으로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산업 정책의 귀환입니다. 국가 안보가 자유시장 원리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미 국방부가 민간 기업의 주주가 되고 가격까지 보장해 주는 건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이 다시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 모든 변화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국가 안보가 시장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 논리가 모든 걸 결정했지만 이제는 지정학적 안보 논리가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MP 머티리얼즈라는 한 회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부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뛰어들고 단순히 이윤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논리가 무역의 흐름을 결정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